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로마는 그야말로 향기라는 뜻이잖아요. 그 향기가 나는 어떤 식물에 대한 어떤 명칭인데요. 그러니까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그 향기 치료죠. 향기를 맡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흡입에 더 가까운 효과인데 그런 향기가 나는 식물들을 그 압축해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우리가 배운 그 에센셜 오일을 이렇게 뭐 증류법이라든가 용매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에센셜 오일을 만들어 내잖아요. 그것들을 이용해서 마사지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우리가 향기도 맡기도 하지만 이 마사지를 통해서 오일이 그 근육이라든가 피부라든가 어떤 땀샘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침투가 되고 코로는 이제 향기를 맡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사지와 이 향기가 같이 접목이 되는 되게 좀 그냥 향기 묘법보다는 마사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배가가 되는 효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마사지를 통해서 흡수가 된 그 오일들이 실질적으로 혈액이나 아니면 조직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서 어떠한 효과들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우리가 그냥 소위 말하는 이거는 오일이잖아요. 그냥 허브 오일이잖아요. 허브가 식물이잖아요. 그러면 이 식물 오일이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어떤 통로로 인체에 들어가는지 그걸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그 기체로 들어가는 거, 액체로 들어가는 거 한번 맥락을 좀 짚어드렸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기체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후각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는 결국 두뇌에 들어가는 거예요. 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후각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는 아무래도 좀 심리적인 거, 심리적인 거 그런 거에 영향을 더 많이 끼치겠죠. 어떤 뭐 우리가 냄새를 맡았다고 해서 갑자기 근육통이 사라지거나 천식이 사라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천식은 조금 좋아지겠죠. 후각을 통해서. 그렇지만 이 향기 욕입은 어떻게 보면 좀 전인적인, 좀 정신적인 그런 어떤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후각을 통해서 들어가는 에센셜 오일과 피부로 통해서 들어간 에센셜 오일 두 가지를 알고 있으면 돼요. 물론 뭐 구강으로 먹기도 하고 자약도 하긴 하지만 이 에센셜 오일 자체가 굉장히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약간 독성, 그러니까 해독 과정을 거쳐야 돼요. 신체는요. 그렇게 많은 성분들이 갑자기 뭐 섭취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아주 커다란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후각을 통해서 아니면 마사지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그래도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후각을 통해서 이 에센셜 오일이 들어가는데요. 인체의 수용기 중 신경 말단에 존재하는 후각이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인체가 피부로 다 덮어 있는데 신경 조직도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우리 어떤 조직 안에 들어있죠. 그렇지만 이 후각은 코라는 어떤 특이한 특성이 있어서 코 안에 점막이 있잖아요. 그 안에 이제 신경 말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체 수용기, 우리가 받아들이는 어떤 수용기 어떤 조직 중에 후각이 가장 그 말단에 있다, 가장 끝에 있다. 그 얘기는 결국 외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어떤 게 가장 가깝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일례로 예를 들어보면 요즘에 우리 코로나가 굉장히 지금 유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스크를 하죠. 이렇게 마스크를 하는 이유가 코나 입에 마스크를 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쵸? 이 코도 점막으로 되어 있고 입도 점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점막이 아닌 다른 데는 다 이제 그 표피세포로 덮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신경 말단이 이제 오픈이 되어 있는 거죠. 예, 외부로.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좋은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감각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부 세계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유일한 감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코를 통해서 흡입하게 되고 폐로 들어오고 뇌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형수술을 할 때도 코 성형수술이 가장 복잡하고 힘들어요. 왜냐면 코에는 이제 호흡을 관장하는 것도 있고 코에 어떤 그 말단 이렇게 중간에 하다 보면 이제 변형계와 연결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냄새를 통해서 굉장히 우울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아니면 기분이 업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후각 신경세포가 손상을 입으면 자가치유 능력이 손상되기도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코로나의 대표적인 그 증상이 다른 감기, 독감 증상과 구별되는 게요. 그 냄새를 맡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치명적으로 어떤 감각기관들을 차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체에도 굉장히 많은 리스크를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각이 손상이 되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 이상한 냄새를 맡으면서 우리가 몸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을 들잖아요. 물론 이렇게 촉각으로도 그런 걸 느끼지만 냄새나 이런 걸로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고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각과 시상하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시상하부는요 이제 뇌 속에 있는 시상 밑에 있는 그런 부위를 말해요. 그래서 후각과 시상하부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 냄새를 맡으면 뇌로 가는 연결 통로를 통해서 시상하부에 어떤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을 맡게 되면 후각을 통해서 시상하부에 전달돼요. 그래서 두뇌의 시상하부는 인체 내에서 호르몬의 조절을 돕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상하부가 호르몬을 돕는 거죠. 그 여성 호르몬이라든가 아니면 우울 여러 가지 갑상선 호르몬, 뭐 여러 가지 뭐 코티솔 호르몬, 우울증을 관여하는 호르몬 이런 것들이 다 인체 내에 있는데 그럼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우리가 후각과 시상하부가 연결해 있는데 여기로 가는 에센셜 오일이 결국은 시상하부에 영향을 미쳐서 호르몬 조절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럼 호르몬을 통해서 우리는 정신적인 문제, 안정감 이런 것들까지 찾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뭐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도 약간 치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시상하부가 뭐냐 그랬더니 시상하부는 인체 기능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자율신경계의 중추로서 작용한대요. 여기를 이제 시상하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상하부, 내하수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렇게 통틀어서 우리는 변형계라고 해요. 여러분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를 변형계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이 변형계는요, 감정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우울 이런 것들, 성적 느낌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호르몬 이런 것들을 관장해요. 그게 이 부분이에요. 시상하부와 내하수체 이 부분을 변형계라고 하는데요. 그 내하수체 디엽에서 분비되는 두 가지 호르몬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호르몬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니까 이 시상하부와 내하수체와 연결되어 있는 변형계에 에센셜 오일이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각이 발달한 개체들이 생존과 번식에 장점을 가지게 되었고 향이 감정과 기억 형성에 도움을 주었대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이 변형계는 감정이라든가 기억이라든가 아니면 성적인 거 아니면 호르몬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데 이 에센셜 오일을 통해서 변형계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 이제 감정이라든가 기억 형성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더라 이런 거예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변형계죠. 변형계는 요 부분을 변연계라고 해요. 여기 안에는 뭐 시상하부가 있고 눈에 띄게 이제 해마도 있고 여러 것들이 있는데요. 이 우리가 에센셜 오일이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건요, 이 시상하부예요. 그래서 시상하부도 있고 여기 안에는 뭐 편도체도 있고 하지만 이 변형계라고 하는 이 통틀어진 어떤 기관은요, 대부분 뭐 감정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관여를 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레몬이라든가 시트러스 계열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신맛이 나는 그 어떤 감귤계 이런 걸 시트러스라고 하잖아요. 뭐 오렌지 아니면 뭐 벌가못 이런 것들은요, 이제 다 그 오렌지 계통, 감귤 계통인데요. 이런 것들이 그 몸이 아픈 암 환자 병동에서 이제 가습기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가습기에 넣어서 이렇게 분사를 해 넣었는데, 그 암 환자의 어떤 그 우울증이 조금 감소되면서, 그 감소되다 보면 아무래도 병이라든가 이런 걸 완전하게 낫긴 하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도움을 준다라는 어떤 임상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 계열이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에 관여를 하더라, 이런 게 나왔대요. 그래서 이 통틀어 뇌에서 이 변형계라고 하는 변형계는 그쵸, 감정이라든가 기억 등에 주로 관여하는 부위래요. 그래서 체온, 호흡, 호르몬 분비 등을 담당하는 시상하부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에센셜 오일은 시상하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여기 연결되어 있는 변형계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더라. 근데 그 변형계 안에서도 시상하부는 우리가 체온을 조절하고 호흡을 관여하고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기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호르몬, 아로마 테라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체온이라든가 맥박, 호르몬도 그렇고 자율신경계, 우리가 흥분하고 흥분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관여하고, 그리고 기억, 그리고 감정 조절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더라,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특정 냄새를 맡을 때 감정과 몸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냥 옆에 쓱 지나가는 어떤 냄새만 맡아도 우리의 기억을 자극하기도 하잖아요. 뭐 향수 냄새라든지 친한 사람의 향수 냄새, 아니면 나한테 익숙했던 사람의 어떤 냄새, 채취들이 또 그 사람을 기억하게 하는데, 그 냄새만큼 되게 중요한 요인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냄새로 그 사람을 기억하고, 또 먹었을 때 그 먹는 음식에서 옛날 향수를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냄새, 이 감정과 몸의 변화를 어느 정도 이렇게 가져다 주는 이 아로마 테라피가 이제 많이 이런 거 연관을 지어서 계속 발전해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마사지까지 이제 발전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아로마 테라피와 그 변형계와의 상관관계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보니까요. 임신한 쥐에게 특정 에센셜 오일을 지속적으로 주입했대요. 그러자 수정란이 줄어들어 새끼가 죽음에 이르렀대요. 그쵸. 이게 냄새를 맡아서 지속적으로 주입했다. 이거는 약간 뇌에 관한 것도 있지만, 이건 직접적으로 주입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변형계에 영향도 미쳤을 것이고, 신체 조직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로마 테라피와 변형계 상관관계를 한 임상 실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실험에서는요, 마사지를 병행하며 시트러스 오일을 매일 3번 흡입한 결과 암 형성 화학 물질의 기능이 약화되었대요. 제가 전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트레스 계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감귤계라든가 오렌지, 귤, 뭐 그런 그레이프루트 이런 것들은 그 약간 우울감을 해소하기도 하지만 또 암을 발생하는 어떤 인자들을 살짝은 눌러주는, 다운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또 마사지를 통해서 또 이제 어느 그 특정 성분이 주입이 되면서 약간은 치유 효과, 치료까지는 아니더라도
치유 효과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바로 전장에 보면, 그쵸? 우리가 후각에서 이렇게 냄새를 맡으면요, 후각 중추를 통해서 후각 망울이 있고요. 이 망울을 통해서 이제 뇌까지 이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변형계로 들어가는 그런 형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뇌까지 들어가고 어떤 여러 가지,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다 이렇게 오픈되어 있지 않잖아요. 우리의 인체는 피부라는 걸로 다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우리를 보호하려고. 그렇지만 유일하게 쌓여있지 않은 것이 이제 코 점막이 될 수도 있고요. 구강이 될 수도 있고, 안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걸로 통해서 이제 체외와 체내가 이제 연결되는데, 거기서 강력하게, 코는 더 강력한 게 뭐냐면요, 호흡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눈을 통해서 호흡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자꾸 들어가면서 이제 호흡 반응을 통해서 폐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각 기관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맨 먼저 들어가는 게 코를 통해서는 이제 뇌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에센셜 오일의 향기 입자는 코의 후각신경을 자극하고 뇌로 전달되어 인간의 본능과 감정을 관장한대요. 그리고 변향계와 시상하부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일으킨대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저번 단락에서도 배웠지만, 우리가 몸으로 흡수되는 어느 통로라 그럴까? 상태가, 에센셜 오일은 액체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체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통로가 되겠죠. 기체는 이제 코를 통한 흡입이 되고요. 액체는 이제 마사지라든가 아니면 뭐 우리가 먹는다거나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액체와 기체, 그죠? 흡입을 통한 거, 그리고 또 액체를 피부에 도포하는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바라는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심리적인 거죠. 몸의 기체를 통해서, 코를 통해서, 변형계를 통해서 심리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번 단락에도 이게 있었는데요. 그게 이번 시간에 같이 이제 하려고 요거를 다시 한번 여기를 같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센셜 오일의 흡수 경로, 기체, 그렇죠. 기체는 증기죠. 우리가 뭐 훈증을 하거나 아니면 코로 맞거나 뭐 수건에 묻혀서 맞거나, 가장 좋은 거는 수증기 하는 게 가장 좋죠. 농도도 좀 낮아지고, 아실 거예요. 아로마 향초 같이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물을 요만큼 여기에 이렇게 오목한 부분에 물을 타고, 여기에 이제 몇 방울 떨어뜨리고, 이렇게 항아리 같이 생겼죠. 많이 보셨을 건데, 여기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여기다 초를 넣죠. 초를 넣어서 여기 이렇게 연기가 나면 여기 물이 끓으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아로마 성분이 이제 퍼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게 이제 참 좋은 게, 이제 냄새도 좋아지고, 이제 약간 향염 효과도 있고, 향 바이러스 효과도 있고, 제일 좋은 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증기를 쐬면서, 이 수증기를 쐬면서 변형계에 영향을 주고, 우리가 이제 좋은 어떤 기운을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뭐 해피니스, 좋은 마음이 들려면 오렌지, 프랑킨센스, 제라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에센셜 오일을 그러니까 기체로 흡입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통로로 들어가요. 그래서 폐로 들어가기도 하고 코로 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폐로 들어갔을 때는 혈류로 들어가요. 혈류로 들어가서요, 이게 기관과 조직에 들어가죠. 우리가 피를 통해서 조직돌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뼈라든가 근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호르몬을 관장하는 어떤 기관들이나 이런 거에 들어가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체내에서 모든 기능을 다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가령 예를 들을게요. 우리가 인체가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에센셜 오일을 캐리어 오일과 함께 뭐
10ml를 썼다고 할게요. 마사지를 통해서. 그래서 아주 그냥 예를 들어서 한 5ml 정도가 체내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폐를 통해서 들어간 거예요. 폐를 통해서 들어가서 혈류로 들어가고, 이 혈류를 타고 이제 신체 장기 뭐 여러 가지 뭐 호르몬을 관장하는 여러 가지 그 장기들에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조직들에 뭐 림프관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면 얘네들이 이런 기능을 기관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하다가 5ml를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쓰다가 기관 내에서 쓰다가 남은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이제 뭐 2.5ml가 남았다. 이거는요, 간으로 들어가요. 간으로 들어가서 일단 생체가 변해요. 생체 변환이 일어나요. 왜냐면 우리가 뭘 먹으면, 특히 우리가 알코올을 먹으면 간에서 해독을 한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다른 물질로 변환하죠. 아세트알데히드라고 해서. 그러면서 이제 머리가 아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간에 들어가면 일단 그 성분이 바뀌어요. 바뀌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또 더 걸러져서 이제 신장에 또 들어가요. 신장에 들어가서 이미 이제 화학적으로 바뀐 거죠. 에센셜 오일이 성분이 아닌 거예요. 간에 들어가서. 그래서 신장에 들어가서 또 나쁜 것들이 또 여과가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신장에서 나쁜 것들이 다 여과가 되고 나면 이제 소변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제 폐를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나가기도 하고, 피부를 통해서도 배출이 되기도 해요. 지금이 그것이 이거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폐를 통해서 들어가서, 혈류를 통해서 들어가서 기관 내에서 어떤 기능을 다 하는 거예요. 가령 뭐 근육통에 좋은 어떤 에센셜 오일을 처방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에 다 쓰고 남은 것들이 이제 간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서 이제 해독을 하거나 변환이 돼서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나오고요. 피부로 땀이나 이런 걸로 배출되고, 호흡을 통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에센셜 오일을 몸 안으로 들었다고 해서 그게 그냥 몸에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떤 생체 변화를 통해서 결국 밖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우리의 몸에 어떤 도움을 주거나. 근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지만 임상적으로 영향을 주더라, 어떤 효과가 있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 거죠. 좀 전에 암 환자가 조금 암이 좀 완화되고, 심지어 부작용으로는 생지의 태아가 죽기도 하고, 그거는 그 혈류를 통해서 생지의 태아, 막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자궁막, 거기를 이제 흡수가 되면서 걔네들이 어떤 그 임신한 쥐에 어떤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조심해야 될 테라피 같아요. 이거는 그렇고요. 이제 코를 통해서 하는 거는 오히려 좀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는 이제 후각신경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는 여기 후각신경을 통해서 이제 여기를 이 망울을 통해서 뇌로 연결되어 있죠. 여기 보면 여기 후각망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후각망울을 통해서 이 변형계로 곧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형계로 곧바로 들어가면 이 변형계 안에 있는 시상하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상하부가 하는 호르몬과 감정 조절에 관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맥락을 이해하니까 여러분 그래도 조금은 막연했던 것들이 좀 잡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로 얼마큼 체내에 흡수되고 얼마큼 배출될까, 그리고 또 우리의 체내에 들어가서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것들이 사실 좀 궁금했었어요. 실제로 체내에 그 검출량이 어느 정도 나와서 그것들이 배출되다라는 걸 이제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됐고, 논문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제 혈액으로의 흡수 이러는데,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폐를 통해서도 혈액으로의 흡수가 이루어지지만요, 표피, 좀 전에 우리가 사주에서 배웠을 거예요. 우리가 피부를 통해서, 마사지를 통해서
에센셜 오일이 투과가 되면 우리가 각질층으로 침투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모공이나 한선을 통해서 우회한다 그러잖아요. 우회해서 침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각질층은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각질층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1학년이니까 피부 과학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각질층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각질 세포거든요. 우리가 그냥 하얗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비닐처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이 비닐을 이렇게 붙여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지질이 있어요. 세포간 지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네가 이름이 세포간 지질이잖아요. 이게 이름이 세포 사이에 있는 지질. 지질은 뭐냐면요, 지방이란 뜻이에요. 지방 성분.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각질이 하얗게 떨어지는 이유는 건조해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기름이 없어서. 그렇지만 겉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떠가지고 떨어지긴 하지만 이 밑에 있는 것들은 기름이 딱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피부에 에센셜 오일을 이렇게 투입해가지고 마사지를 하게 되면요, 이 지질막이 이렇게 열려요. 왜냐면 이 마사지 오일도, 식물성 오일도 이 지질 성분과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를 녹이면서 이 각질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각질층을 통한 흡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모공과 한선을 통한 거는요, 모공은 그냥 그야말로 우리 구멍이잖아요. 털이나 구멍. 여기로 들어가는 거고요. 또 땅구멍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한선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멍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피부로 하는데, 그렇게 들어간 거는요, 이제 혈액으로 흡수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사지 하는 거죠. 마사지 하는 효과가 이제 피부를 통해서, 각질층을 통해서, 지질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피부 과학을 배우다 보면 각질층, 투명층, 가립층, 유급층, 기적층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이 각질층의 지방, 이 지질, 이 분포도에 따라서 피부가 얼마큼 좋으냐, 얼마큼 수분이 풍부하냐, 유분이 좋으냐, 유수분 밸런스가 좋으냐, 이런 것들이 되게 결정적으로 각질층에 있다라는 걸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유일하게 들어가는 이 에센셜 오일이 각질층이나 이런 거에 유분을 잡아줘서 피부를 되게 건강하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얼굴에 이제 페이스 오일을 되게 많이 바르는 이유가요, 이 세라마이드, 이 간지질, 세포간 지질 성분을 이 페이스 오일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도포고, 우리가 하는 건 아로마 에센셜 오일이 체내에 흡수돼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표피를 통해 흡수된 분자들은 진피 아래에 있는 모세혈관을 통해 이동한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지질막을 뚫고 들어가서 결국 진피 아래에 있는 그 혈관까지 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혈관 안에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 마사지를 받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그 혈액 검사 안에 그 잔여량이, 에센셜 오일 잔여량이 어느 정도 나타났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혈관을 통해 이동한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높은 외기 온도나 심한 운동을 할 경우 국소 흡수는 3배가 증가한대요. 왜 그럴까요? 심한 운동을 하거나 외기 온도, 외부 온도가 높으면 우리 혈관이 확장되죠. 네, 혈관이 확장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 어떤 이점이 있는 거예요. 혈관이 확장되고 또 피부 온도가 높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 온도가 높으면 이 기름이 더, 피부 세포간 지질 안에 있는 기름이 더 흐물흐물해질 거 아니에요. 딱딱하게 버터처럼 굳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에센셜 오일도 잘 들어가고요. 또 혈관도, 그 밑에 있는 혈관도 좀 확대가 됐어요. 운동이나 외부 온도가 높아서. 그러면 그 안으로 들어가는 에센셜 오일의 양도 많아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로마 오일 마사지를 할 때 조금 따뜻한 온도에서, 또 심지어 오일을 데워서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사우나나 이런 걸 한 다음에 흡수율이 더 좋기도 한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혈액으로의 흡수를 높이려면 열을 낼 수 있는 마사지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쵸?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마사지를 하는 건 열 에너지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사지를 통해서 이 손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열이 나고 이제 피부 혈관이 확장되고 그러면서 도포가 되고 압력에 의해서도 도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사지는 그야말로 아로마 오일을 흡수 마사지를 할 때 더 시너지를 줄 수 있는 거죠. 굳이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아도요. 그러면 그렇게 혈액에 우리가 피부를 통해서 그리고 혈액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게 조직이라든가 어떤 기관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에센셜 오일의 흡수와 분배, 그러니까 흡수되고 어떻게 어디로 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얘네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용성이 많은 에센셜 오일 성분은 혈관벽을 통해 중앙신경계로 들어간대요. 예, 그래서 이 혈관벽도 혈관벽이 꽉 막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혈장액이라든가 노폐물이 왔다 갔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혈관벽도 인지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에센셜 오일이 오일 성분이잖아요. 그럼 혈관벽을 통해서 중앙 신경계로 가는 거죠. 호르몬을 관장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뇌로 통해서도 신경계로 가지만 이 마사지나 혈관을 통해서도 어떤 신경계, 호르몬에 관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혈액으로 차 있는 신체 조직 대부분은 에센셜 오일의 작용에 노출되어 있대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몸이 있으면 혈관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뭐 위도 있을 수 있고 심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소장도 있을 수 있고 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혈관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안에 보면 우리가 내시경을 하다 보면 내시경 안에 보면 이렇게 혈관이 보이죠. 위벽에. 간도 굉장히 많은 그 비율이 피로 되어 있어요. 혈관으로. 그래서 간이 빨간 거거든요. 이렇게 그 안에 모든 조직 속에는 혈관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순환을 하는 거죠. 그 기능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 이 기관에도 그 혈관, 그 조직 내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또 에센셜 오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간에 좋은 기능을 한다든지 아니면 위에 좋은 기능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기관에 분배를 걔네들이 해서 그 분배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에센셜 오일 중에 양리작용이라고 하잖아요. 뭐 위경련에 좋은 허브 오일, 뭐 아니면은 간에 좋은 허브 오일, 아니면 숙취에 좋은 해독 오일,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위험한데 우리가 임산부를 아로마 테라피를 할 때 굉장히 조심하고 또 굉장히 많은 지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아주 전문적인 테라피스트가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임신부와 수유부의 경우는 태반막이 다른 조직과 차이가 없으므로 에센셜 오일이 태아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쵸. 태아막도 하나의 이제 지질, 단백질 이런 것들로 되어 있거든요. 얇은 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혈관이 되어 있죠. 아이한테 그 영양분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침투가 되는 거예요. 에센셜 오일이. 그러면 태아에게는 조금 에센셜 오일이 되게 유익한 것보다는 오히려 자극적인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모 마사지를 할 때는 정확한 지식과 정확한 허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마사지 어떤 기법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돼요. 가령 뭐 허벅다리나 내전근을 너무나 자극하는 마사지를 한다고 치면요, 그 서해부라든가 그러면 이제 자궁 수축이 올 수 있고요. 또 허브 오일 중에는 자궁 수축을 유도하는 그런 호르몬을 관여하는 허브도 있어요. 그것들은 좀 상당히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에센셜 오일에 그런 에센셜 오일이 흡수돼서 혈액을 통해서 흡수됐죠. 그래서 이제 분배를 어디다 하느냐,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좀 적어봤어요. 이거 뭐냐면 혈액이 많은 순서예요.
그게 뭐냐면 혈액이 많으면 더 침투가 더 많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순서대로 적었는데 이제 내분비선, 심장, 폐, 뇌, 간, 심장에 더 많이 분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와 근육, 또 지방 조직. 어떤 허브 오일은 지방을 살짝 태우는 기능을 갖고 있는 오일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뼈, 치아. 그나마 이제 그 어떤 혈액의 분포도가 낮은 인대, 힘줄 이런 거 순으로 이제 분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분배돼서 다 기능을 했다고 칠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허브 오일 중에 신장에 좋은, 신장을 좀 강화하는 허브 오일을 해가지고 마사지를 했어요. 신장에 좋은 기능을 하는 어떤 것들이 인체에 어느 변화를 줘서 약간 치유 효과를 했는데, 그렇게 쓰고 난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쓰고 난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으로 가서 어떤 생체 변화를 통해서 심장으로 가서 소변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아니면 피부로 나오거나 호흡을 통해서 폐로 배출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체 내에 들어온 것들은 다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분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쓰여진 다음에 그것이 남고 나면 그것이 그대로 에센셜 오일이 라벤더 오일이 그대로 라벤더 오일로 소변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간을 통해서 생체 변화가 일어나고 심장을 통해서 독소가 걸러지고 소변으로 나오고 피부로 나오고 폐로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센셜 오일은 신체로 들어오자마자 배출될 준비를 한대요. 그렇죠? 외부 물질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쓴 다음에는 해독을 거쳐서 빨리 나오려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배출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배출은 담즙과 장을 거쳐서 신장에서 담당해요. 신장은 그야말로 우리 몸에 있는 최종 그 해독 작용인 거죠. 나쁜 것들을 걸러내는 담당하고, 넓은 의미로는 땀샘과 기타 분비선을 통해서도 분비된대요. 그렇죠. 곧바로 분비되는 거죠. 그리고 심장은 배출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고 혈액 내에 에센셜 오일이 여과되는 곳이다. 그렇죠. 혈액 내에 에센셜 오일이 계속 있으면 얘네가 약간 독성을 띈다고 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놔두지도 않고요. 우리 인체는 계속 정화를 하고 계속 대사를 하는, 그래서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잖아요. 피 안에 있는 당의 어떤 농도도 항상 일정하게, 그리고 pH도 일정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 혈액 내에 계속적으로 오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쓰고 남은 그 혈액 내에 있는 것들을 가장 최종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심장이다. 그래서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심장이 안 좋아서 뭐 그럴 일은 없겠죠. 투석까지 받는 사람이 아로마 마사지를 하진 않겠지만, 심장이 안 좋거나 간 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사람, 아니면 병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로마 마사지를 좀 피해야 돼요. 왜냐면 이미 이 기능들이 너무나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로마 오일이 인체에 들어와서 뭔가 해독할 능력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독성으로 바뀌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심장과 간에 대한 어떤 질환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에센셜 오일은요, 심장 내의 세관을 통해 다시 혈액으로 확산된대요. 이게 뭐냐면 얘네들이 신장에서 여과를 해서 독소를 해서 소변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얘네들이 약간의 그 정제된 거죠. 어쨌든 독을 뺀 것들은 다시 혈액으로 확산되기도 해서 또 기능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참 알 수 없죠. 그리고 되게 신비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나 똑똑히 일을 잘하는 우리 신체 때문에 함부로 먹어서도 안 되고 함부로 이렇게 침투시켜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나 잘 침투되는 성분이 살짝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그거를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로마 오일을 우리가 사용할 때는 아주 소량 사용하고 꼭 캐리어 오일이라고 하는 식물성 오일을 통해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 식물성 오일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에센셜 오일을 다 짚고 넘어가려면 너무나 가지수가 많아요. 하지만 식물성 오일은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될 거예요. 그게 한 10가지 전후인데요. 그거를 제외한 것들은 다 에센셜 오일인 거예요. 가령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캐리어 오일, 식물성 오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코코넛 오일, 뭐 호호바 오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배우면 이 오일이 베이스가 돼서 거기에 이제 에센셜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하는 거예요. 에센셜 오일을 곧바로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 식물성 오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지금까지 배운 거 맥락을 좀 짚어보자면,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거는 아로마 오일의 피부 흡수에 대한 거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쵸? 뭐, 저희가 테라피스트다 보니 손님이 오면 그냥 냄새 맡고 가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마사지를 통해서 피부에 흡수시켜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에 배운 것처럼 혈액으로 가고 그 다음에 기관과 조직으로 가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나서 배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뭐냐면 혈액 내에 들어가서 분배를 해서 어떤 기능을 하고 배출을 하고 이게 이제 그 맥락인 거예요. 아로마 테라피의 그 어떤 흡수 경로 기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전체적인 맥락인데요. 그래서 보면 에센셜 오일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캐리어 오일과 결합해야 돼요. 에센셜 오일은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고농도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보통 캐리어 오일에 뭐 100ml도 될 수가 있고요, 10ml도 될 수가 있는데 여기 한두 방울밖에 안 들어가요. 그 양리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에센셜 오일, 캐리어 오일, 이 캐리어 오일은 우리가 식물성 오일이라고 칭해요, 보통. 그리고 에센셜 오일은 허브 오일이다 라고 칭하거든요. 그런 구분을 좀 하시는 게 좀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강의를 듣다 보면, 아니면 누군가의 말을 듣다 보면, 아로마 오일을 얘기를 듣다 보면 식물성 오일, 에센셜 오일 이렇게 구분을 좀 짓는 게 좋아요. 결국은 우리가 마사지를 할 때 이제 믹싱을 하는데 여기에 대부분 차지하는 게 식물성 오일, 캐리어 오일이라고 하죠. 그것과 여기에 한두 방울 넣는 에센셜 오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결합한 오일을 따뜻한 온도에서 피부에 투과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질을 통해서, 그 지지를 통해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지지를 통해서 세포간 지지를 통해서 들어가고 모공 구멍 그리고 땀구멍을 통해서 들어가면 얘네들이 혈류를 통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외부 물질은 비활성화, 생체 방어나. 이게 뭐냐면요, 비활성화는 일단은 그냥 에센셜 오일의 고유의 그 기능으로서 우리가 분배가 되는 거예요. 기능이나 조직들의, 기관이나 조직들의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로 어떤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생체 변화는 뭐냐? 그렇게 쓰고 남은 것들이 이제 간을 통해서 이제 해독 작용을 통해서 생체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복잡한 구조에 또 복잡한 어떤 생체 그 기호가 있는데, 선생님이 그 책을 보다가 너무 복잡하고 그것과에 들어가면 여러분 너무 머리가 아플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 안에는 이제 막 산화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해독을 하고요. 그게 이제 간에서 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기관이나 조직들에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내분비선, 피부 조직, 치아, 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장기들, 뭐 심장이라든가 혈관이 가장 많이 분포된 거기서부터 들어가고, 그다음에 피부 조직, 근육 조직에도 들어가서 관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치아, 뼈 이런 거에 들어가서
걔네들이 에센셜 오일이 양리 작용을, 치유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배출되는 거죠. 다 쓰고 나면 우리가 간을 통해서 해독이 되고, 그 다음에 신장을 통해서 독소가 배출되고, 그 다음에 소변으로 나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는 배출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피부를 통해서 곧바로 배출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폐를 통해서 우리가 다 쓴 잔여물들이 이제 배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되게 말씀드린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한 얘기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책에는. 그렇지만 선생님이 그래도 좀 제가 좀 간단하게 이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기전으로 기관에 들어가고 어떻게 배출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